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미래의 1번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제가 미래의 1번 분들의 통장을 제가 미리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금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질 자리에 절제 카드, 그리고 매력 자리에는 컵 5번 카드, 능력 자리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오라가 이렇게 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사람 안에 큰 영혼이 깃들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드들이 다 진국이다. 그리고 뭔가 깊고 통찰력이 좋은 카드들도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레벨 자체가 좀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똑같은 나이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을 조금 압축적으로 많이 하고 같은 거를 배워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배워가시는 편일 수가 있거든요. 1번 분들이 어렸을 때는 방황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나중에는 뭔가 인격자다, 호인이다, 엄청 성숙하다,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1번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본인은 저는 인복이 없어요. 저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 별로 안 올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작 힘든 일을 겪거나 뭔가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하고 눈물을 흘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1번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카드만 봤을 때 1번 분들은 그리고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우선 절제이기 때문에 메타 인지가 잘 되고 과욕을 잘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말을 아끼시는 편일 수가 있고 자기 자랑도 함부로 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자랑을 해. 내가 잘난 거, 내가 잘된 거 알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 텐데 뭐 안목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볼 텐데 뭐하러 적을 만들고 없어 보이게 스스로 자랑을 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표정도 포커페이스가 조금 잘 되시는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현실적이고 뭔가 판단력이 좋고 통찰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내가 무례한 말실수나 행동실수도 잘 하지 않는 편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사람이 정갈한 느낌이 있어요. 차분하고 똑똑한 느낌도 들고 주변에 신뢰를 주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매력 자리에 컵 5번 완벽주의가 있어요. 계속 발전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뭐 사람이 뭐 대충 살지 뭐 라고 해도 사실상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준이 원래부터 좀 높은 편이어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가 박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능력 자리에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떠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동갑인데도 일본은 성숙해. 뭔가 배울 점이 많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얘기를 좀 잘해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평판 자리 보면은 컵 3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둥그러지는 느낌도 있고 젊거나 어렸을 때는 좀 뾰족하거나 예민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력 자리에 컵 5번이기 때문에 나를 몰아세우거나 채찍질하면서 성장하는 타입이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카드들이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마냥 철없고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뾰족한 돌들이 계속 파도에 깎이면은 나중에 예쁘게 좀 둥그러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반 분들은 점점 둥그러지는 아름다운 좀 보석의 느낌이고 본인은 스스로한테 엄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해의 바운더리가 좀 넓은 편인 것 같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내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잘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교정을 시키기보다는 서서히 그냥 멀어지는 거를 택할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분들은요. 같이 있으면은 좀 즐겁고 유익한 사람이라 는 평판,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중재도 조금 잘 서줘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하면은 이 1번 분들이 중재를 좀 잘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 편에 막 들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좀 다독이고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면에는 날카로운 판단력이나 감각력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1번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 직종을 말씀을 드리면은
꾸준하게 엉덩이를 붙여야지 좋은 직업을 좀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 고민이나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직업을 좀 잘하실 것 같고, 좀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직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은 연구원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직 같은 거, 그리고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직업은 작가나 뭐 마케터, 기획자, 개발자, 약간 요런 쪽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행을 크게 바라시는 분은 아니에요. 뭔가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막 도박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막 치고 빠지거나 약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데 특화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1번 분들의 과거 근황 및 지금 현재 흐름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자리에 컵 9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 마음이 좀 가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해 온 그런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살았어,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정해두거나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제시하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성공한 그런 방향은 뭘까요? 뭐 대기업,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약간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매일 하고 싶은 일, 내가 희망하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편이실 수가 있다. 근데 여기 현재 자리에 페데가 8번 카드, 일벌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감수성에 현실감이 조화를 좀 이뤘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시험이나 사업이나 일이나 뭐 가족 케어라든가 살림 육아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게 현재 고민에 뜬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벌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만큼 뭔가 결과가 만족스럽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혹은 내가 '아 너무 일벌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지치고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로, 만성 피로, 뭐 근육통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이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 가지고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를 좀 지원해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권태롭고 무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은 이 정도는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결과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대우는 내가 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1번 분들이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천사의 예언부터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천사의 예언 자리에 컵 시종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1번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가볍게 해결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사업 관련해서 뭔가 막혔어. 그래 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왜 이게 성과가 안 나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툭 하고 말한 한마디에 이렇게 한번 해 볼까? 그럴듯한데?' 하면서 시도를 해 봤더니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막 갑자기 신내림을 받듯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막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에이스가 되고 싶고 연봉을 높이고 성장하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곳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잘 가르쳐주는 스승 같은 상사를 좀 만난다든지, 내가 돈 관련 고민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저기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돈이 당장 딱 급했는데 딱 거래처가 먼저 나를 딱 찾아온다든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약간 나를 도와주는 기분을 곧 느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도움이나 사람이 약간 적지적소에 좀 오는 기분? 천사가 지금 1번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외부의 작은 조언이나 계기, 도움만으로도 간단하게 풀어지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컵 시종 카드. 그래서 내가 힘들수록 혼자 머리를 싸매고 집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외부에 나가서 아이디어를 받든 고민을 털어놓든 수다를 떨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내가 근처 공원이나 산에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해봐도 아이디어가 딱 뿅 하고 떠오를 수가 있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우연히 내가 보게 된 댓글이나 영상에서도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혹은 내가 솔로 탈출을 하고 싶다면은 뭐 동아리 같은 취미 활동을 열심히 나가보든지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말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1번 분한테 필요한 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의 개입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에 커넥션 카드가 떴거든요.
미래에 좋은 인연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러버스 카드도 떴죠. 어떤 사람이나 단체, 조직이랑 강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분들이랑. 그래서 어떤 구속력 있는 관계 혹은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쓰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장소나 관계에 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회사, 소속사, 거래처일 수가 있고 어떠한 관계에 소속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인, 결혼 상대, 동아리, 학원, 스터디원 약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만약 내가 부동산 매물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팔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사고 싶은 마음 이 두 사람의 니즈가 딱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번 분들 앞에 나타날 이 인연은 확실한 귀인이고 1번 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1번 분들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1번 분들과 뭔가 니즈나 이런 게 잘 맞고 1번과 인간적으로도 좀 잘 맞는 사람이나 단체를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수를 만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여요. 1번 분들이 지금까지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외롭다.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1번 분들이 뭐를 하든 절대 혼자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든 혼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그 결과의 스케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시스템이고 구조거든요. 1번 분들은 개인의 능력 자체는 출중했지만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좀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단체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좀 더 특화된 사람일 수가 있다. 혹은 인복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면 도왔지 도움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깨지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생각보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소중한 도움을 좀 받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 1번 분들의 입금 내역과 그리고 출금 내역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입금 내역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교환 카드가 떴죠. 이 교환 카드는 구속, 조직, 시스템, 계약 관련된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간단하게 계약금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것도 계약금이 될 수 있겠죠. 계약 연봉. 그리고 소속사에 들어가거나 거래처랑 뭔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얼마 정도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계약금을 받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부동산 매매도 그렇겠죠. 뭐 계약금, 월세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 미래 1번 분들이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계약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나 수익도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된 거죠. 1번 분들이 내가 큰 단체에 소속이 되거나 혹은 어떤 상대와 되게 오랜 기간을 함께 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한 보상을 제가 뭉뚱그려서 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스스로의 상황에 좀 잘 맞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입금 내역이 있으면 출금 내역이 있겠죠. 1번 분들의 미래 출금 내역을 보면은 8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 감정을 8끝까지 열심히 쌓았다가 잠깐 쉬러 가는 카드예요. 그만큼 내가 크게 노력하고 몰입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컵은 감정을 뜻하기 때문에 미래에 1번 분들이 약간 감정 소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전까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손발을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확장이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스트레스다. 내가 감정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스트레스의 출구, 도피처로서 조금 지출을 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충동 구매. 가 될 수 있겠고 혹은 술이나 밥 이런 나에게 도파민을 일으킬 수 있는 지출이 미래에 좀 잦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대로 술자리가 잦아져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무조건 나쁜 스트레스, 나쁜 충동 구매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고 좀 친해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지출이다 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미래의 1번 분들이 잘 된 모습을 좀 미리 보고 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러버스 카드가 떴죠. 미래의 1번 분들의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좀 푸릇푸릇한 느낌, 신입의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시종 카드가 2개가 떠 있어요. 그리고 러버스 카드까지 떠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내가 속한 환경은 황제 카드거든요.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사는 환경은 어른의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중에서 일본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새싹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 가지고. 약간 신혼부부의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막 부자가 된 애기 부자의 느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새로 대기업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 다 도련해 보여. 근데 이제 나 혼자 막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경험을 쌓는 느낌일 수 있죠. 뭔가 주변에 고래처럼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재테크 왕이라든지 뭔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든지 뭔가 성공 경험이 많은 사업가라든지 뭐 백만 유튜버라든지 있는데 와중에는 난 아직 그 정도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내가 이 정도로 좀 잘 돼도 되나? 내가 이 정도로 행복해도 되나? 싶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1번이 좀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랑 본인이 좀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뭔가 더 잘 사는 사람들 같고 월급도 잘 버는 것 같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내가 여기 어울리나? 내가 타인이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미래 자리 일본 분들의 미래 모습 자리에 러버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저런 불안함은 있지만 부분이고 약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나머지 90%는 설렘, 즐거움, 행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만나고 있는 사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즐겁고 나랑 잘 맞는다, 선택하기 잘했다, 이 사람 만나기 잘했다.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뭔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도파민까지 느껴지거든요. 미래의 일반 분들의 모습에. 그래서 이 속마음을 보면 시종컵 카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초심을 되찾은 느낌이 있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 이런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일반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도전할 때 설레임을 좀 느끼는 일반 분들의 미래의 모습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분들의 평판자리, 미래의 평판자리는 펜타클 시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때가 안 탄 부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분들에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는 뭔가 의문스럽고 말수가 적고 속을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돈이 되는 건 막 뭐든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면서 또 생활 수준은 윤택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월세를 받아먹으면서 그 주식 배당금을 받아먹으면서 뭔가 취미를 즐기면서 유유자적 여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치열한 느낌이 없는데 뭔가 초연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더 잘 되겠는데? 약간 이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처럼 보인대요. 일본 분들이. 저 사람은 이제 막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 정도 키웠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네? 약간 혹은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 정도 수익을 냈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본은 스스로가 주변 환경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일본 분들이 주목하면서 좋게 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래서 만약 이 미래에 일본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난 자격이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좋은 미래가 올 수 있게끔 일본 분들이 어떠한 조언이 필요할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어떤 강한 운이 들어오게 될지 그리고 일본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까지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일본 분에게 강한 운은 데빌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목표나 대상에 크게 몰입한 모습이 6개월 동안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계속 어떤 한 군데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회사 출퇴근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매일 비슷한 생활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데빌 카드가 마냥 편한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걸 위해서 막 가끔 야근도 하고 막 몰입하고 열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과로해서 피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확실한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6개월 동안은 일본 분들에게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몰입이 있을 것 같고 루틴이 반복될 것 같고 그리고 달콤한 결실을 끝내 맺게 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일본 분들이 지금 뭔가를 집중해서 진행하고 준비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나 회사나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공부 같은 게 있다면은 특히 이 앞으로의 6개월 동안은 강하게 몰입을 해서 하나만 보고 달려나가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걸 동시에 하거나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기를 좀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의 스케일이 분산돼서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직전까지도 계속 생각나고 고민하고 공부나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떠올리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런 치열한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분들이 조금 앞만 보고 몰입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행동 조언 보시면 완드 2번 카드. 이 완드 2번은 강한 행동력과 준비, 열정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내가 멀리까지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계획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일본 분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간에 앞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나친 생각이나 고민, 불안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지만 힘들어서 바닥만 보면서 언제 도착해 이런 식으로 힘든 거에만 집중하고 절망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카드처럼 위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주변 풍경도 바라보면서 나 앞으로는 더 잘 살 수 있겠지?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 고비만 넘기면 나아지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목표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건 일본 분들을 미래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지금처럼 고립되고 외롭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내 앞으로의 계획에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거래처는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내 마음먹기 나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를 어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면은 일반의 고민이 외부로 인해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고민보다는 행동, 고립보다는 적극적인 노출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홀로지 조언 볼게요. 문홀로지 조언 자리에 물고기 자리 만월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정신과 현실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균형을 잡으라는 카드거든요. 지금 1번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현실성과 동떨어진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될 대로 되겠지 뭐 같은 약간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랑 목표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와중에 내가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뭐 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꿈과 희망. 내가 지금은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갖고 있고 일집 하고 있고 빚을 갚고 있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나름의 즐거움을 유지해야 하고요.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미래, 희망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데빌 카드가 나온 만큼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지만 결과는 확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지금 고민하는 거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거나 지나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순간순간의 힘듦에 내가 너무 비관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일상을 헤쳐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외부에 내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라.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이나 관계에 따라서 도움을 분명 받고 내 고민이 해결되는 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을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이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이 어떤 건지 제가 통장을 미리 보고 왔거든요. 2번 분들의 입금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카드 보고 기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기 기질 보면 완드 퀸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매력 자리에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각형의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미지 평판자리 소드 에이스가 나왔거든요. 내가 판단력이 날카롭고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뭐든 똑부러지는 걸 좋아하고 연애 관계에서도 밀당을 좀 극혐하실 수가 있다. 일도 깔끔하게 잘하실 것 같고 뭐 직장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기는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무지하거나 널브러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갯모애라고 하죠. 반전 매력. 저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완벽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일 잘 처리하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길치네. 의외로 허당이네. 약간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 매력자리 월드카드 자기 세계가 확실하신 분. 주관이 강하다. 내 취향이 확실하게 있다.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싫어해. 약간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있으신 분 같거든요. 내가 최애하는 음식, 내 최애 카페 이런데 한 번 정해지면 꾸준히 약간 거기를 자주 가시는 분.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에이스일 수도 있어요. 능력자리 펜타클 8번, 꾸준한 성실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하면 내 기준에 찰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거든요. 펜타클은 현실적인 가치를 상징을 해요. 여기 8개의 펜타클을 걸어두고 현실적인 가치를 여기다가 부여 중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나 사업을 보는 눈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는데? 약간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자기 사업해도 좀 괜찮으신 분들 같거든요. 남의 밑에서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완벽주의도 좀 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인정은 받겠지만 고생을 조금 많이 하실 수도 있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적당히 남의 말 잘 듣고 내 고집 없고 결과물에도 적당히 타협해야지 가늘고 길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2번 분들은 여기 보면 완벽주의, 내 주관, 장인 정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일을 해주기엔 진짜 아까운 타입 같고 이런 타입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자기 사업, 자기 일을 하러 가게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본인한테도 이득이고 멀리 보면 사회에도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육각형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언뜻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속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자리에 따뜻한 완대 퀸 카드가 떴죠. 너는 너, 나는 나. 약간 이렇게 가려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 이번 분들 중에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를 그걸 그냥 두고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결국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진 않을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는 타입 같아요. 막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런 친구들이랑 오래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고 특히 예전에 내가 했던 고민이나 고생을 좀 누군가 하는 거를 보면 가서 조언을 막 해주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 덕도 많아요. 뭔가 카드만 보면은 개인주의적이고 냉정할 것 같은데 은근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이번 되게 은근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번 분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이번에 역으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행의 씨앗을 뿌려둔 분들이 이번 중에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사람한테 도움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요. 저 외로운데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평소에 내가 하는 선행은 구명조끼 같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게. 근데 이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결정적일 때 내가 했던 선행들이 나를 구해주는 구명조끼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분들은 그런 선행을 알게 모르게 많이 쌓아오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에 불을 품은 약간 얼음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골호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츤데레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이번 분들의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이성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기도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센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례한 사람들을 평소에는 웃어 넘기다가 한순간에 좀 단호하게 말로 제압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고양이들 사이에 있는 호랑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분들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지 과거 현재 흐름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과거 자리에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이요. 과거부터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소위 믿는 구석이 좀 있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든 환경이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엔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조금 맘 놓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전문성이든 경력이든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고 왕카드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이고 근데 다만 현재 고민 자리 소드 7번 카드가 떠서 이거 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빙판이 쪼개지고 있잖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 안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허무맹랑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 분들이. 근데 약간 답답할 수는 있거든요. 특히 내가 공부, 사업, 직장처럼 비즈니스 관련 고민이 있다면은 내 고생과 노력 언제쯤 보답받지?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행운처럼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어. 갑자기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갑자기 떡상했으면 좋겠어. 한 방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한 방에 갚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 노력 대비 더 큰 성과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름길로 빠르게 내가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부업이나 재테크, 직종 변경을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나 목표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상태일 수가 있고 내가 빨리 달성하고 싶은 상태일 수 있거든요. 뭔가 내가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솔로 탈출이나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면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이대로 나 계속 쭉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수 있고 그냥 내 앞에 이상형이 딱 나타나서 들이댔으면 좋겠어. 갑자기 내가 썸녀한테 전화가서 고백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로 먹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번 분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편법이나 뭔가 거짓말 이런 좀 빨리 가고 싶은 지름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연애라고 하면 금단의 사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생각이 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분들이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천사의 예언을 보면은 소드 7번이 떴죠. 이것도 현재 고민에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 좀 더 욕심을 부려도 되고 정당한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고민 빠르게 해결될 거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충 앞으로 6개월 정도 보면서 카드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이번 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빠르게 달성이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2번이 이건 내 욕심이지. 설마 이 정도까지 잘 되겠어? 이 정도로 빨리 되겠어? 이 정도로 크게 되겠어? 이거를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2, 3 정도로 쌓았다면은 미래에는 이전부터 내가 덜 노력했는데도 7, 8 이렇게 쌓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대요. 다른 사람들이 이번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됐지? 이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며? 이번 사업 갑자기 크게 확장했다며? 이번 갑자기 결혼한다며? 언제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났어? 이번 갑자기 청약 당첨됐다며? 약간 이런 류로 돌리는 말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번이 너무 갑자기 빨리 잘 되니까 놀라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 이번 분들의 통장 내역 한번 볼게요. 미래에 어떤 입금이 되었는지 완드 6번이에요. 그래서 축하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제가. 왜냐면 대놓고 승리, 개선장군의 카드가 뜬 거거든요. 새의 제왕인 독수리 등에 타고 내가 승리를 여기저기 뽐내는 카드예요. 이 카드에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많거든요. 주변에 2번 분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축하하고 시기한 사람도 많고요. 반대로 2번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많아요. 이 시기에 이번 분들이 낸 성과나 보여준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을 주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축하금으로 뭉뚱그려서 한 거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면 축의금이 될 수 있겠죠. 승리 끝에 내가 받게 된 성과, 금전이기 때문에 상금, 지원금 등으로 풀이할 수도 있고 완들은 기본적으로 행동력, 열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번은 많이 바빠질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바쁘실 수 있고 하지만 아무 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족족 진도가 나가거나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나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입금 내역이 있으면 출금 내역도 있겠죠. 그래서 출금 내역까지 한번 봤는데 여기 펜타클 8번이 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병원비, 약국, 피로회복제 비용, 아니면 자재비, 투자비 약간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번이 진행하는 일이나 상황에 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의 위험성이 있어요. 혹은 피로할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는 좀 건강 관련 이슈를 조심하면 좋겠다. 중간중간 내 몸이 좀 축 처지고 하면 죄책감을 갖지 말고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이 또 다른 운동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달릴 때랑 쉴 때를 적절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자제비. 이 펜타클 8번은 내가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몰입하고 노력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최대한 투입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자제비, 즉 투자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뭐 공부한다면 학원비, 책값, 시험비, 사업한다면 인테리어비, 재료비, 뭐 연애한다면 데이트 비용이겠죠. 뭐 이제 그래서 이 시기에 그래서 큰 돈이 좀 확확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를 내가 시작했는데 과감하게 사무실을 렌트한다든가, 고가의 카메라나 마이크를 산다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지출이 아니라 건강이든 자제든 간에 투자 비용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만나는 뭔가 거래처 사람들이나 뭐 다른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 승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는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끈끈하게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상치 못했을 때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혹은 업무 관련 사람들과의 뭔가 커피값, 음식값 이런 것들이 너무 짠 느낌이 들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에 잘된 2번 분들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미래에 제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2번 분들의 미래에 잘된 모습은 소드 에이스가 떴죠. 미래 2번 분들은요 되게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미지도 소드 에이스인데 미래에도 똑같은 소드 에이스가 떠가지고 2번은 아무리 내가 잘 돼도 변하지 않아. 한결같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들을 것 같고, 내가 사원일 때 모습이랑 팀장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모습이랑 뭔가 180도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2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뭐 성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고 보완하고 더 발전하는 약간 겸손한 개구리의 느낌이거든요. 여전히 판단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정할 것 같고요. 능력이나 감이나 통찰력, 센스 같은 것도 나이 든다고 막 무뎌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나 수련을 계속하면서 칼날처럼 막 날카롭게 벼려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키카드 보시면 의존 카드가 떴죠. 그리고 주변 환경, 미래 2번 분들 주변 환경 보면은 0번 바보 카드가 떴거든요. 2번 분들이 미래에 주변 사람들이 좀 리드하거나 케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미래에는 2번 아래에 사람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뭐 직원, 후배, 제자, 뭐 나이, 아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번한테 큰 영향을 받고 2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2번한테 의존하고 배우고 2번에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많아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바보 카드, 어린아이의 카드잖아요. 말 그대로 주변에 아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느낌이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아이가 생기는 느낌도 있고 도전의 키워드가 있어요. 2번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해보고 배워보고 경험해보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하든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든가 새로운 육아, 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되든가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이민이나 이사를 가는 모습도 있고 아예 0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거나 적응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분들이. 그래서 막막하지만 또 설레고 잘해보고 싶고 즐겁고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번 분들의 미래 모습이 있고, 다음으로 미래의 주변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미래의 이번 분들 평판 보면 펜다가 7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 2번이 비전이 높은 사람처럼 보인대요. 지금 충분히 많은 걸 읽어냈음에도 만족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고여있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이 들었는데도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약간 이런 진취적인 느낌이고 내 계획대로 하나하나 좀 이뤄가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뭐 사업에 성공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시험 합격한 다음에 새로운 데서 열심히 근무하면서도 계속 승진 시험을 보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재테크를 공부하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2번 분들, 잘된 미래의 2번 분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완대 10번. 그래서 미래의 2번 분들은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무거운 완대 10번을 10개를 내가 혼자 들고 낑낑대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카드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걸 나눠주거나 내가 조금만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혼자서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괄호 피로를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의 2번 분들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믿고 나의 일을 위임하는 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벅차고 힘들어져요. 내가 팀장, 부장이 되는데 아직도 실무를 내가 전부 다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나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살림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론 육아를 잘한다고 해서 혼자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결국 불만이 폭발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직원을 적극적으로 뽑거나 양성하거나 주변에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의 양을 좀 줄이거나 쉬어가는 법을 좀 배우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언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번 분들의 6개월 동안 어떤 운이 가장 강할지, 그리고 앞으로 좀 이번 분들이 잘 되려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더 좋을지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 이게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장 강한 운이 완드 7번이거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번 분들의 생각이나 주관이 좀 더 명료해지고 주장이나 목표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방해가 와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부 이겨내고 헤쳐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강한 의지와 열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은 앞으로 6개월 이 시기에 진행하시거나 좀 더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점점 바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본업이나 부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회사에서 여러 역할이나 프로젝트를 조금 맡을 수도 있겠다. 바빠진다 라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행동조언으로 펜타클 2번 카드가 떴죠. 이 시기에는 균형을 좀 잘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빠질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중도를 높여서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여러 개를 잘 해내면 물론 좋겠지만 잘못하면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쉬다 일하다 반복하면 결국 쉬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쉴 때는 푹 쉬고 일할 땐 바짝 일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좀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서 시간 분배를 잘하는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내가 자진해서 일을 많이 벌릴 수도 있고 타의로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챙겨야 될 사람이나 일도 많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몇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에만 집중을 하자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나머지가 아깝다. 전부 다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을 쉽게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루나 일주일의 시간 분배를 좀 미리 해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다이어리에 타임라인을 그려가지고 이때는 어떤 일을 하고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루틴을 정하고 딱 집중하는 포모도로의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지지 않고 밸런스 있게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해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문홀로지 조언 자리에 힐링 카드가 떴거든요. 이번 분들을 불태워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래에. 근데 너무 나 자신을 불태우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거든요. 바쁘고 급할수록 쉬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꼭 푹 쉬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쉬면서도 일 생각 혹은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일상생활에도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정말 쉬고 싶고 몸이 축 늘어져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쉬다 보면 다시 집중력이 돌아오고 의욕이 샘솟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 내가 답답하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면은 지금은 아직 과도기다,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터지는 타이밍이 있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뭐 시험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 과정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과의 도파민은 진짜 반짝이거든요. 순간이고 우리의 진짜 행복을 결정하는 건 사실 그 과정들이에요. 이 시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소중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즐거운 시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기로서 진정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웃는 거는 이번 분들이 될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서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3번 분들이 미래에 어떤 좀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될지 미래의 3번 분들의 통장 내역을 제가 한번 털어와 봤거든요. 한번 입금 내역 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3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기질 파악부터 먼저 하고 리딩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기질 자리에 소드 5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매력 자리에는 펜타클 3번, 능력 자리에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분들 이미지는 또 은둔자 카드. 제가 봤을 때 이 3번 분들은요, 약간 조용한데 강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조용히 웃고 있는데 뭔가 쉴 새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말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한 말만 딱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말실수나 오해를 조금 피하려고 신중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3번 분들을 약간 사람들이 전부 주목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은둔자 같지만 내면에는 강한 힘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오호라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3번을 좀 잘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 조용한데 걔는 힘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기질이 소드 5번이라서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거나 막 과하게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독립심이 강하신 분 같고 과거에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배신당한 경험도 조금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는 내 편은 나밖에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내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도 내가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게끔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이 발달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번 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눈에 띄어서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내가 자진해서 혼자 있는 거를 즐기실 수도 있다 라고 보여요. 다음으로 매력 자리에 펜타클 3번 카드가 떴죠. 그래서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괜찮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혼자서도 일을 잘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협력해서 결과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노력파에 좀 성실하시고 직장에서는 자기 일을 조용하게 철저하게 잘 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그 신뢰와 든든함을 좀 주시는 분 같아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좀 더 잘 맞으시는 분 같아요. 다양한 일을 좀 두루두루 하시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이실 수가 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도 나의 전문 분야가 명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분야만 파는 걸 좀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뭔가 매니아나 덕후 기질이 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취미보다는 뭔가 매니악하거나 뭔가 인디밴드, 뭔가 흔하지 않은 취미를 좀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만년필을 수집한다든가, 뭐 LP판을 수집한다든가, 뭐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닌다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같이 뭔가 왁자지껄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그래야지 더 고퀄의 결과물이 나오고 본인도 행복하지만 협업이 필요할 때는 역할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A 분야를 잘하는 나와 B, C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조금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능력 자리에 황제 카드가 떴어요.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잘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내가 성숙하고 경험치도 많고 말이나 행동이 좀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으신 분 같거든요. 황제 카드는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사람을 뜻해요. 이 한 나라의 지존이잖아요. 한 조직에 산업분들이 적응하면은 그 안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환경의 영향을 좀 크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곳인지 아닌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3번 분들의 행복 지수와 결과물의 퀄리티를 완전 갈라요. 그래서 자기와 잘 맞는 직장을 만나면 굉장히 에이스 취급을 받고 오래 다닐 수 있는 분이지만, 반대로 나랑 잘 안 맞는 곳에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오래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가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분들은요, 전문직이나 장인 정신이 필요한 직업이랑 잘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수랑 같이 하는 일보다는 나만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환경이 좋고요. 뭔가 시끄럽고 움직임이 많은 환경보다 사무실이나 집처럼 좀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하는 일이 좀 어울린다라고 보이거든요. 환경만 잘 맞으면 3번 분들은 본인의 역량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직접 PM이 돼서 이끈다던가, 내가 독립해서 사업을 한다던가, 내가 SNS를 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운영하는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잘 조성된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역회사에 만약 다닌다라고 하면은 직접 내가 발로 뛰는 영업직보다 기획, 협상, 전략 이런 쪽에 더 어울리거든요. 즉 현장보다
책상에서 판단하고 설계하는 역할이 좀 맞으시는 분이고 그런 포지션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실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이 만약 나의 적성이 뭘까 약간 궁금하시다면 약간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3번 분들이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으로 조금 살아왔는지 현재 고민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 자리에 휠 오브 포춘스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어요. 이 3번 분들은 나의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압축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들이 많아서 고점이 좀 높고 미래가 기대되는 좀 잠재력이 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과감하게 10년 단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담력이나 도전 정신이 충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변화를 앞두고 있을 수가 있고 현재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이 커다랗게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뭔가 퀀텀 점프를 하듯이 확확 변할 가능성이 큰 타입이고 인생에서 대박 약간 이런 걸 꿈꿔보실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인생에서 좀 큰 변화의 타이밍마다 3번 분들이 좀 도전이나 어떤 시도를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여러 번의 좀 큰 전환점을 거쳐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현재 고민 자리에는 더 타워 카드가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3번 분들은 변화의 한가운데 과도기에 있을 수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직장, 인간관계, 가족, 가치관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천천히 변했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퇴사, 결혼, 출산, 이사 이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가 인생 전환점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공통점은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워 카드는요. 이 커다란 변화가 당장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당장에는 나에게 안 좋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탈출인지 나락인지 당장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돌아보면은 그게 진짜 큰 변화였고 큰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이 변화가 성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키카드 보시면 퀄리티 타임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앞으로의 당분간의 시간이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밀도 있고 중요한 순간이고 굉장히 잘 보내야 되는 시간이다. 퀄리티 있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고 있거든요. 시험 준비하거나 취직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대출을 갚는 약간 그런 순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기죠.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나 퀄리티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3번 분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사원이었다면 팀장, 사장, 아니면 자식이었다면 부모, 학생이었다면 뭐 스승, 시청자였다면 유튜버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커다란 변화의 순간 혹은 누군가의 이별, 퇴사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인생 전환점 약간 이런 걸로 3번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시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살아온 게 맞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 앞으로 진짜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번 분들의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패턴이 있대요. 그러니까 끝과 시작, 변화와 약간 재탄생, 약간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 같아요. 평탄한 길을 그냥 마냥 걸어온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3번 분들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슬프네요. 약간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살면 살수록 고통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기는 타입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력이나 적응력이 좀 뛰어나신 편일 수가 있겠다. 3번 분들은요. 평탄한 길보다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성장을 해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커다란 고통이 있었지만 그만큼 강인한 회복력을 갖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의 역치가 높고 위기를 버텨낼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근육 같은 거거든요. 근육은 필연적으로 내가 찢어져야지 회복하고 성장을 하잖아요. 내가 찢어지는 게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사라져 약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3번 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3번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놀라운 보상이 뭔지 우선 천사의 예언부터 읽어볼게요. 이 천사의 메시지 자리에 더 체리엇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천사가요 3번 분들한테 걱정 말고 너 그대로 밀고 나가. 흔들리지 마. 너 뜻대로 과감하게 진행을 해 라고 전하고 있어요. 너 지금 해왔던 대로 그대로 쭉 살아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변화는 불안하지만 좀 필연적인 과정이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 중인 거래요.
내가 선택한 결정이고 인생인데도 불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은, 내가 퇴사하고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더라도, 실제로 내가 10년 다닌 회사를 딱 그만둬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퇴사뿐이 아니라 모든 변화에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어요, 사모분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격정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천사는 전차 카드 그대로 밀고 나가라, 속도를 내라,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불안은 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더 나은 레벨업과 변화의 신호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힘들수록 진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책을 읽든 명상을 하든 해서 나 자신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차 카드는요,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요 카드에서 물고기로 표현이 됐는데, 내가 중심을 잃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게 전차거든요. 3번 분들이 직접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고민을 줄여주는 건 확신이거든요. 내가 불안할수록 마냥 걱정에만 빠지지 말고 내가 행동을 통해서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나 근거를 잘 쌓으라는 의미예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수록 불안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원래 뭐가 불안한 게요, 행동이나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일하기 전까지는 엄청 불안했다가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앞으로 나아가라. 불안할수록 제자리에서 막 기우뚱기우뚱 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계속 페달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균형을 잡아라. 그럼 길이 열린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3번 것들이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입금 내역을 볼게요.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죠. 현실적인 금전, 지원, 투자, 경력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두 가지의 손이 서로 펜타클을 주고받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지원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앞으로 미래의 3번 분들이 받을 보상은요,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지원이나 투자예요. 이 지원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거든요. 뭐 국가 보조금이나 부모님한테, 배우자한테, 뭔가 상사나 스승한테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금전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혹은 도움이나 어떠한 중개, 추천, 기회 제공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3번 분들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거나 지원을 하게 되는 일이 미래에 발생한다는 점이거든요. 즉 3번 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학생이라면 장학금, 유학, 교환학생 이런 것처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인이라면은 뭐 회사나 상사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받거나 승진 기회를 받거나 이런 투자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독립 준비 중이라면은 투자자나 협력자, 가족들의 지원이 들어온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출금 내역은 어떨까요? 3번 분들이 미래에 이런 입금을 받는 대신 어떠한 조금 노력이나 힘든 게 있을까? 출금 내역까지 보면은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떴죠. 관계, 계약,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카드예요. 컵 두 잔을 내가 서로 마주 들고 있는 그림처럼 뭔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나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앞으로 3번 분들은요,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동안 내가 혼자 일하고 살고 준비하는 데 익숙했다면은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연결이 중요해질 거예요. 영업,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 했다며? 나도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이 지출을 그래서 지출 금액, 출금 내역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커피값, 선물값, 술값 약간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에 쓰는 비용이 좀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미래에. 즉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피곤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얻게 되는 기회와 지원이 더 크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어릴 때는, 학생 때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나이 들수록 예를 들면 직장인이 되고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잖아요. 관계 유지, 소통, 신뢰 구축이 중요해지는데, 직장인이라면은 상사나 대표한테 나의 아이디어를 어필해서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거고, 학생이라면 교수한테 추천서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정이라면 내가 가족한테 새로운 계획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핵심은 3번이 모든 거를 혼자 감당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받게 된다. 지원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능력, 관계 속에서 기회를 얻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딱 봤을 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나 혼자 살아나가야 돼. 나 혼자 이 힘든 삶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좀 덜어질 수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도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3번 분들이 잘된 모습이 좀 어떤 모습으로 좀 살고 있을까 제가 미리 가서 모습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여기 미래의 3번 분들의 미래의 모습 보면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여황제 카드가 떴죠. 여유로움, 안정감, 그리고 가정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미래 3번 분들은 내가 사는 일이 현실적으로 좀 성공해서 금전적인 여유를 좀 특히 누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막 젖과 꿀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밀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약간 수확의 계절이에요. 이거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 계획하는 미래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고 지금 내가 봄이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면은 미래에는 추수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미래의 3번 분들의 주변 환경 자리는 어떨까요? 3 오브 컵스 카드가 떴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가 활발해진다고 했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고 이 카드는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하거나 내가 가깝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동업자나 뭔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가 내 주변에 많아질 수 있다.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팀워크가 좋아지고 같이 성장하는 동료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3번 분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다.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시기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 3번 분들의 미래 모습에 소드 4번 카드가 떴거든요. 겉으로는 여유롭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 주변 사람들 눈에 3번 분들은 뭔가 맨날 생각이 많아 보여. 항상 뭔가 다음을 대비하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의 미래의 속마음 자리에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카드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결정을 좀 미루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소드 4번과 소드 2번의 공통점은 둘 다 소드이기도 하고 주변의 조언보다 자기의 생각을 판단을 더 신뢰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즉 미래에도 3번 분들은 여전히 나의 고집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발전 방향을 두고 고민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고민일 수 있고 변화가 없을 때는 정체된 상태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3번 분들은 계속 내가 성장하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드 2번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고민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좀 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뜻하거든요. 미래에는 3번 분들이 앞으로 선택지가 늘어나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내가 좀 더 해볼까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소드 4번 동안 휴식 중이지만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상태라서 미래의 3번 분들은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주변에 믿을 만한 동료가 생기고 돈을 무엇보다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동시에 다음에 뭐 할까? 이거를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역할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공 후의 다음 단계, 확장과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민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역할이 확장됐다라는 뜻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의 조언 한번 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조금 해야 좀 더 내가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배적인 운부터 먼저 보면 데스 카드가 떴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재 고민 자리에 타워 카드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강한 운기 자리에 데스 카드가 떴잖아요. 이 데스 카드는요 굉장히 강력한 변화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이 소라게가 낡은 소라를 벗고 내가 더 큰 소라집을 찾아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의 3번 분들은 나의 틀을 벗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이나 환경이 너무 조금 작아져서 3번 분들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어요. 즉 내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소라 껍질은 나에게 맞지 않게 된 환경이에요. 앞으로의 6개월은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내가 뭔가 배우고 익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 같은 시기예요. 기존의 루틴,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가 만나던 사람대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뭔가 내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소라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대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다. 다음으로 조언을 볼게요. 3번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완드 킹 카드가 떴거든요. 여기 천사의 메시지 자리에도 전차 카드가 나와서 두 카드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 라는 의미예요. 지금 3번 분들은 여러 카드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타워, 데스, 전차, 완드 킹 전부 다 과감한 변화를 줘야 되고 주도적으로 내가 추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내가 리더로서 방향키를 스스로 잡고 있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언이나 개입도 좀 늘어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팀장이 팀원의 말에 휘둘리면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3번 또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 주도하에 나의 방식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완드킹은요, 고민보다는 행동의 카드거든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 행동력. 그래서 소드 카드가 원래부터 많이 나온 만큼 3번 분들은 원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성향이에요. 근데 지금은 머릿속의 고민을 실행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리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행동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된다. 문어로지 카드에서는 물병자리 만월 카드가 떴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나답게, 자유롭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라라는 메시지예요. 이걸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겠죠. 내가 잊고 있던 나의 본질이나 나다움을 다시 떠올릴 시기고 주변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판단의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든지 회사든지 관계든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지금의 길은 정답이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스트레스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커다란 변화 앞에 긴장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병 자리는 혁신이랑 자유를 상징해요. 앞으로 3번 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출퇴근 루틴의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혹은 자유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맞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6개월은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껍질로 갈아타는 시기다.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변화의 시기고요. 이때야말로 중심을 잃지 말고 나답게 주도적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예요. 지금의 변화는 분명히 3번 분들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수확의 시기를 맞게 될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의 서막이 될 것이다. 3번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4번 분들이 미래에 받게 될 놀라운 보상이 뭔지 제가 입금 내역, 통장의 입금 내역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미래의 4번 분들의. 그래서 한번 미리 보고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4번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신지 먼저 기질상을 살펴보고 자세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4번 분들 기질 자리에 완드 4번 카드 떴거든요. 그리고 매력 자리에 펜타클 기사 카드, 그리고 능력 자리에는 펜타클 7번 카드가 떴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 4번 분들의 이미지 자리에는 펜타클 10번 카드. 공통점이 뭘까요?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네요. 기질 자리에 4장 중에 3장이 펜타클이잖아요. 감각이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4번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타고난 운명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다. 좋으시죠? 4번 분들은요. 현실에서 내가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버는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도박이나 뭐 이런 한방의 행운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이나 구조를 만들어서 꾸준히 성장하고 돈을 벌어들이시는 타입 같아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재테크도 좀 잘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의 자영업이나 사업도 좀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돈을 한번 손을 쥐면 잃지 않으시는 분들 같거든요. 돈을 꽉 쥐고 키울 수 있는 분들. 왜냐하면 기본 기질이 완드 4번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면서도 안정감을 추구하고 기반을 다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사람을 모으고 약간 시스템을 만들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데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4번 분들은 본인이 직접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모으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재능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4번 분들이 중심이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외부 사람들도 '아 저기 나도 끼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좀 '매력적인 울타리를 좀 잘 만드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법부들은 살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뭔가를 키우거나 가꾸거나 뭔가를 구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약간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게 단순히 가정의 살림이 아니라 일이나 조직이나 사업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죠. 서류 정리나 뭐 규칙 세우기나 뭐 공지 만들기, 시스템 개선 이런 것처럼 원칙을 세우는 거, 약간 이런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외부 확장도 잘하시긴 하지만 내부를 단단하게 결속하고 다지는 역할도 잘하세요. 사모분들은 스스로 저 리더는 싫어요. 저 리더 역할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맡기면 굉장히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펜타클이 3장이 나왔고 완드도 4번이 나왔다는 거는 안정과 지속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맡아도 내가 꾸준하게 질서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다 4번 분들 좀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4번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돈도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한테 제가 카드를 보고 추천드리는 직종으로는 사람들을 모으거나 좀 관리하는 일, 어떤 인기가 있어야 되는 일, 그냥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는 직종, 약간 요런 거가 조금 잘 맞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시를 들면은 상담가나 인플루언서, 코치, 매니저, 약간 리더십이 필요한 막 관리자, 약간 요런 것들도 잘하실 수 있고 자영업도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유행보다는 꾸준히 단골이 생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업종에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카페, 음식점, 뭐 약간 이런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돌리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잘하세요. 이것도 팬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 만들어둔 구조를 내가 점점 개선해 가면서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펜타클이 많다는 건 그리고 잠재적인 부자의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모분들이 펜타클 10번처럼 보인다는 거는 약간 저 사람은 유복해 보인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약간 믿음직스러운데? 약간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어떤 사람들은 약간 4번 분들을 보고 금수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 좀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자리에 펜타클 기사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재테크도 공부나 분석을 되게 충분히 한 후에나 움직이시는 분이고 코인이나 도박성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 근거 있는 판단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고 꾸준하게 점점 자산을 늘려가시는 현실적인 타입이세요. 그래서 사모분들은 한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리는 삶, 단단해지는 삶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이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포인트거든요. 이상적인 결혼 상대로 보여요. 돈을 만들고 내가 기반을 세우고 사람을 좀 케어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남자 여자 누구한테는 든든하게 느껴지거든요. 현실적인 금전 감각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반자 관계에서 높은 신뢰를 줘요. 그래서 이성을 만나면 짧게 연애하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결혼으로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이 사법부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 정년기 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이다. 라고 전체적인 제 감상을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이제 사모분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현재 고민이 뭔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거 자리에 퀸 오브 컵스 카드, 현재 고민 자리에 소드 5번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모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취향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내가 즐겁고 행복한가가 더 큰 선택의 기준이었을 확률이 커요. 직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끌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택하셨을 수 있고, 퀸 오브 컵스는 나의 비밀스러운 가치관과 신념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말에 겉으로는 아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답정너 소리도 들었을 수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 아, 내가 너 아무리 조언해봤자 너 결국 너 맘대로 할 거잖아 이 답정너야 약간 이런 느낌?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내면은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의 이상이나 감정,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고민 자리에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가 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적인 부분이 강해진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는 한계, 좌절, 배신감을 느끼는 카드이기도 해요. 누군가한테 내가 실망을 하거나 살면서 어떤 일에서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벽에 내가 부딪혔거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야? 나 지금 괜히 살아왔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니었나? 약간 이런 허무함도 느껴질 수 있고 내가 현실적인 제약이나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좀 예전처럼 버티기가 힘들겠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면은 회사나 상사, 동료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배울 게 없어. 성장의 한계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퇴사나 이동을 조금 했을 수도 있고 연애로 본다면은 내가 현실적인 장거리라든가 어떤 금단의 관계라든가 상황이 좀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해서 뭔가 제약이 있어서 뭔가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 사랑 자체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뭔가 힘들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의 사법부들은 의지와 내가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기대만큼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한계를 실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내가 선택 잘못한 건가?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몰라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사법분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뭔가 번아웃이나 권태나 한계를 느끼거나 자기 불신을 좀 느끼고 있는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뭔가 노력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아 내가 너무 주기만 한 거 아니야? 이런 회의감도 들 수 있죠. 그리고 건강 면에서도 에너지 고갈을 좀 느끼는 시기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피곤한 게 나이 때문인가? 체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도 있고.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이 파이브 오브 소드는 한계의 자각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를 막 내기보다는 회복이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러한 여유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를 탓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범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보상이 뭔지 천사의 메시지부터 읽어볼게요. 이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천사가 사본한테 지금 힘든 구간 숨 참고 빠르게 돌파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힘들어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이래서 시간 허비하지 마. 회피하지도 말고 힘들고 하기 싫을수록 눈 꽉 감고 돌파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루틴을 만들든지 혹은 내가 힘든 거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든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약간 잠깐 무감각하게 만드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눈치를 내가 너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소드 기사 카드는 내 목표 하나만 바라보면서 빠르게 속도를 내라는 카드예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물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카드가 천사의 메시지에 나온 걸 보면은 오히려 이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모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이웨이기는 하지만 은근히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약간 좀 되도록이면 전부 다 만족시키고 싶어하고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작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절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이 정도 버는데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재테크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사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감이다. 무시하라. 좀 불필요한 것들이나 약속이나 주변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그냥 빠르게 돌파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법분들의 미래에는요 사람이 꽤 많아요. 전반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랑 협력하거나 리드를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나 권조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대요. 사법분들이 앞길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묵묵히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대요. 만약 사법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면은 지금은 좀 더 자기 위주로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멈춰서지 말고
멈춰설 이유도 없고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래 사모분들이 받게 될 보상이 뭔지 입금 내역도 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행복, 도파민, 관계를 상징해요. 즉 미래의 사모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여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사모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특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모분들을 높게 평가하거나 따라야 되는 입장이 돼서 사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사번을 조금 잘 돌봐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사번의 눈에 잘 띄고 싶어하는 약간 팬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번이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거래처에서 사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혹은 사번분들이 팀장이면은 밑에 직원들이 사번한테 막 생일 축하하고 기프티콘 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사번분들의 애인이 사번을 놓치지 않게 해서 선물해주고 잘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가 사번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보상 자리에 떴다라는 거는 미래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선물이나 축하금, 축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을 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사번분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물이나 보상을 사번에게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막 거래처에서 화환이 오거나 막 주변 사람들이 사번이랑 잘 지내야 돼, 사번을 잘 유지해야 돼, 사번을 정말 중요한 인맥으로 내가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느끼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사번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러브콜을 좀 받는 모습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출 내역이 있겠죠. 지출 내역도 보면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투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번분들은 미래에 좀 투자의 명목으로 다양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재테크일 수도 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뭐 대출금 상환처럼 더 큰 가치를 위한 금전적 투자 혹은 물질적 투자가 될 수 있고 뭔가 부업이나 어떤 사업을 위한 초기 지출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에이스 오브 스톤즈는 가치의 시작, 성과의 시작, 금전의 시작을 뜻해요. 즉 새로운 수익의 씨앗을 심기 위한 지출 혹은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 막 들어왔어. 그럼 사복분들이 그 신입사원이랑 앞으로 좀 잘 지내기 위해서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것도 투자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미래의 사복분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가치나 위치가 올라가고 인맥으로서의 영향이 또 커지는 모습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사번이랑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하려고 하고 또 4번은 또 다른 시작, 부업이나 사업이나 새로운 직장이나 재테크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미래에는 사람들을 리드하거나 중심이 되는 위치로 좀 올라서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에 잘 될 사번분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 자리에는 퀸 오브 소드 카드, 평판 자리에는 킹 오브 완즈 카드, 마지막으로 사번분들의 속마음 자리에 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속마음 자리에 포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지금보다 훨씬 안정감을 찾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법부들이 미래에는. 만약 지금 내가 너무 불안정해. 내가 언제쯤 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안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미래의 사법부들은 나의 시스템이나 구조를 구축해서 울타리를 좀 단단하게 세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 모습도 있고 드디어 4번이 안정 찾았네. 여유 찾았네. 4번이 드디어 가게를 열었네. 합격했네. 승진했네. 약간 축하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거를 이제 막 시작했다라기보다는 4번이 이 정도면 한숨 돌리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축하를 받는 모습이 미래에 있고 그래서 4번 분들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는 내가 안정이 됐어.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어. 다음 단계로 나가야겠다. 이걸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법부들도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행동력이 충만하고 리더십이 충만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불같은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목표를 향해서 본인이 리드할 만큼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미래의 사법부들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 미래의 사범분들 밑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뭔가 동업장이라기보다는 갑을 관계가 확실해요. 내가 케어하고 품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밑에 많아지고 동시에 주변 환경에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죠. 4번을 좀 평가하거나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조금 미래에 많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즉 4번 분들한테 기대하는 역할이나 능력이나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4번에 보는 눈이 많아진다.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주변이 전반적으로 좀 시끌시끌해졌거든요.
그래서 구설수도 좀 있을 수 있고 4번을 평가하는 시선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은 퀸의 소드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좀 심사위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면은 4번 분들이 구독자일 수 있고 자영업자라면 이분들이 손님일 수 있고 직장이라면 밑에 직원들이나 위에 상사들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미래의 4번 분들이 위치가 올라갔지만 주변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눈빛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4번 분들이 내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래 사원분들의 카드로 나인 오브 소드 9번 카드가 떴거든요. 9번 소드 카드. 이 카드는 제가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카드라고 늘 설명해 드리는데 내가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을 과하게 걱정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소드들은요. 전부 사법부들이 나의 능력으로 쟁취해온 성과물이거든요. 이 결과물들을 옆에 쌓아놓고 걱정하고 악몽을 꾸면서 깨어나고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전교 1등은 막 한 문제라도 틀릴까 봐 엄청 불안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미래에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고 케어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책임자, 관리자, 매니저의 위치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른의 위치로. 직장에서는 임원이나 관리자로 뭔가 리드하는 위치로 가정에서는 가장이 될 수 있고 사업가라면 사장이 될 수 있고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4번의 평판, 미래 평판 자리에 완드 킹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잘해내고 있다. 겉으로는 나인 오브 소드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포 오브 완즈처럼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나만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도 세웠고 자부심도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약간 내 집 마련했다라는 느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면 안정감도 생기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이 같이 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미래의 사법부들은 강하게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사법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행동하면 좀 더 좋은 미래가 올지 좋은 카드를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여기 향후 6개월 동안 어떤 운이 강해지는지 자리를 봤더니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10번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2마리가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카드. 그래서 사법부들이 지금 솔로라면은 미래는 진짜 결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고 혹은 사법부들이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를 이 6개월 안에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 같은 동료일 수도 있는 거죠. 가족 같은 회사라는 표현이 요즘 좋은 뜻으로 쓰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족은 그게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 같이 밥을 먹고 서로를 아끼면서 노력하는 존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앞으로 좀 그런 존재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봤어요. 저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면 같이 일할 동료를 만나거나 아니면 꾸준히 피드백을 주는 좋은 손님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둥지, 울타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져나가는 시기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안정감을 위해서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시기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안정이 안 됐던 사람이라면은 이 6개월 동안 점점 안정이 되어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처럼 좀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좀 커지거나 하루 루틴이 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 중이면은 합격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기반을 좀 다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원했던 사람이면은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이랑 진짜 결혼할 수도 있고 이 텐 오브 컵스는 이상적인 상황을 뜻하기도 해요. 완벽한 상황.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6개월 뒤에는 사모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대로 일이 점점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카드에서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이 6개월 안에 서서히 사모분들이 돌파하면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결과에 다가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모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 조언 카드를 보면은 더풀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 6개월 동안은 내가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에 좀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견이나 방향이 생겼을 때 그거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쳐내지 말고 그런 것도 있네 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시도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중요하다. 마치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가 뜻밖의 행운이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배워나가는 중이야 라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이 풀카드는 막 모험을 시작한 탐험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카드거든요. 내가 배우겠다는, 새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로 가득 찬 카드고, 그 카드 속 무지개처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4번 분들한테 무지개가 등장한 카드가 4장이나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지금은 비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현재 고민들의 5 오브 소드 카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카드가 말하길 앞으로는 잘 풀린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래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어딨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하는 자세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홀로지 카드를 보면요. 처녀 자리에 신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내가 받기보다는 베푸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거나 건강한 삶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나누거나 도와주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4번 분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4번 분들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너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걸 어필을 하면은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금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 코칭, 컨설팅, 강연 이런 것처럼 사람을 돕는 직업적 활동과도 잘 맞고요. 그래서 혼자 고립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도움을 살아가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처녀 자리의 신월 카드는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 사모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루틴이 좀 흐트러져 있다면은, 혹은 어떤 거에 좀 중독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식습관을 바꾸거나 밤늦게 자는 습관을 좀 고치거나 균형 잡힌 생활을 되찾으라는 메시지, 그리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조언이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불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세세한 부분에 집착을 하거나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너무 심한 완벽주의, 혹은 내가 막혀 있어, 난 잘 안 될 거야,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은 전문가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아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